164페이지 상반방정식. 자,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오늘 저방정식을 좀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봅시다. 2월달까지는 어디까지 나갈 거냐면 2월달까지는 우리가 238쪽까지 나갈 거예요. 2월달까지는. 2월달까지요? 네. 3월 1일날 정상 수업해요? 오늘은 안 와요? 네? 3월 1일날 정상 수업한다고. 화요일이랑 오후에 온다는 아니에요? 뜻이야. 기죽이? 아, 야, 근데 우리 안 오잖아. 아니야 오지. 화요일이잖아요. 3월이 어디야? 3월 3월 1일 화요일이에요. 진짜요? 네. 아, 우리 3월 2일 생각해, 3월 3일 생각해. 3월 2일. 재원이가 우리 학교라. 대단해. 근데 진짜 3월 2일. 거의 다 3월이 아니야. 그런가? 몰라. 저번에 마지막에 제가 집중하자. 조용. 네. 3월 1일날 수업합니다. 안돼. 자, 보겠습니다. 상반방정식이라는 것은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자 상반방정식이라고 해서 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 얘는 얘와 얘의 개수가 같고 얘와 얘의 개수가 같죠. 그리고 얘를 기준으로 대칭인 겁니다. 시계 형태로. 아니 얘를 기준으로 대칭인 형태를 우리가 상반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상반이라는 말이 영어로 따지면 리플렉트예요. 반사죠, 반사. 그죠? 그래서 대칭, 서로 이렇게 여기를 기준으로 개수들이 똑같은 형태의 방정식을 우리는 상반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상반식에다가 는 0만 붙이면 상반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를 푸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얘를 푸는 방법은 뭐냐면 이 가운데 항이 지금 x제곱이잖아? 그지? 그러면은 얘를 푸는 방법은 자 푸는 법만 아시면 되는데 얘를 푸는 방법은 가운데 항의 차수가 2차니까 얘를 다 x제곱으로 나누시면 6x제곱 더하기 얘는 5x 그 다음에 빼기 38이 될 거고 더하기 여기가 x분의 5가 될 거고요. 플러스 x제곱분의 6까지 써지거든 0이다 이렇게 써질 겁니다. 됐습니까? 양변을 다 이걸로 나눈 거야. x제곱으로. 됐니? 그러면 이 식을 한번 정리해보면 자 얘랑 얘를 묶어서 6이라고 하시면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이렇게 써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더하기 5x 플러스 x분의 1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38이 될 거거든 0이다 라고 이렇게 써질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써진 애들의 곱셈 공식 변형을 써보시면 얘는 6에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빼기 2까지 이렇게 써질 거고 플러스 5x 플러스 x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38이 0이다까지 이렇게 써질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나는 얘를 어떻게 할 거냐 x 플러스 x분의 1을 a라고 치환을 할 거예요. 오늘 내가 목이 안 좋아서 삑사리가 날 수 있어. 많이 났어 아침에도. 자 여기까지 되니 정리가. 자 그러면 얘는 식이 어떻게 정리가 되냐 요거 전개해 보시면 6a제곱 빼기 12가 되겠죠. 그래서 6a제곱 그 다음에 여기 계산하시면 플러스 5a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38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12가 더해지니까 빼기 50은 0이다까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2차 방정식이니까 얘 2차 방정식 이제 인수분해 해보면 되는데 자 인수분해를 해서 이 5가 나오게끔 어떻게 해볼까? 어떻게 해야 될까? 2 뭐 3 하고 여기가 10 아니다 5 10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여기가 플러스가 나오게끔 하려면은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줘야겠지.
됐니? 따라서 식이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얘는 2a-5 곱하기 3a- 더하기 10이 0이다까지 이렇게 써질 거예요. 되셨습니까? 오케이. 됐죠? 자, 그러면 a 값 자체가 얼마가 나오냐면 a 값 자체는 2분의 5라는 게 하나 나올 거고 또는 a가 얼마다? 마이너스 3분의 10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써질 겁니다.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러면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건 a 값이야 x 값이야? x 값이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a가 2분의 5일 때부터 해볼게요. 자, a가 2분의 5라는 것은 뭐냐면 x 플러스 x분의 1이 얼마다? 2분의 5다 라고 이렇게 써지겠죠? 그죠? 그러면 양변에다가 x를 곱해서 넘기면 되겠지. 그치? 자, 양변에다가 x를 다시 곱하시면 x제곱이 될 거고 얘 넘어가시면 마이너스 2분의 5x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얼마? 1 얘가 0이다까지 이렇게 써질 겁니다. 양변에 x를 곱하시면 그러면은 2가 거슬리니까 양변에 2까지 곱해주면 2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가 0이다까지 이렇게 써지겠죠? 그죠? 그럼 얘 인수분해 해보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2 1, 2 2, 1 이렇게 써지겠지. 그치? 그러면은 얘가 x 값이 얼마나 나와? 계산하면 x는 마이너스 2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까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저기 아니다. 둘 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이렇게 됐니? 자, 첫 번째 하나 나왔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자, 두 번째 보시게 되면 자, 두 번째는 a가 뭐일 때 이번에는 마이너스 3분의 10일 때 그죠?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0일 때니까 a 자리에다가 x 플러스 x분의 1을 집어넣고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10이다 라고 하시면 양변에다가 3x를 곱하겠습니다. 양변에 3x를 곱하면 3x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얘 넘어오실 때 플러스 얼마? 10x가 될 거고 여기다가 3x 곱하면 3은 0이다까지 이렇게 써지겠죠? 그죠? 그러면 얘는 정리하시면 3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3 이렇게 써지고는 0이다까지가 써질 겁니다. 인수분해 하시면 따라서 x값은 얼마가 나오게 되냐면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 또는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네. 자, 그래서 정리하시면 답은 총 4개가 나올 거다라는 거야. 됐니? 이런 식으로 푸는 게 뭐라고요? 상반 방정식이라고요. 그죠? 상반 방정식 4차 상반 방정식을 푸는 방법이다 라는 거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됐죠? 이런 것도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 내신 가시면 얘가 서술형으로도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서술형으로 많이 나와요. 그냥 단순해요. 한 줄이에요. 이런 거 풀어라. 이 방정식을 풀어라. 끝. 10점. 이러고. 오케이? 그럼 푸는 과정 이렇게 쭉 해가지고 써가지고 푸는 건데 푸는 방법 자체는 이제 여러분들이 연습하시다 보면 어렵지 않아요. 그냥 x제곱으로 나눈 다음에 치환해가지고 x분의 x 더하기 x분의 1꼴로 공통 부분을 만들어준 다음에 이제 치환해서 계산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됐죠? 한 몇 번 풀어보시면 돼요. 몇 문제? 한 3문제 정도. 아유, 삑사리가 완전. 한 3문제 정도만 풀어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직접 써보고. 오케이? 그러니까 꼭 복습하시고요. 됐죠? 그래서 밑에 1번은 꼭 풀어보세요. 166번에 1번은. 자, 그 다음에 예제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5번. 자, 예제 5번을 보시게 되면 문제에서 나와 있는 게 3차 방정식 x세제곱 마이너스 a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 x 플러스 3a는 0의 한근이 마이너스 1일 때까지 끌어봐. 자, 그러면 일단 문제에서 한근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줬으니까 얘를 당연히 대입을 해봐야겠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면 x자리에 자, 마이너스 1 빼기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 빼기 1 이렇게 써지고
플러스 3a가 0이다까지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그죠? 그러면 정리해보시면 얘는 a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2니까 넘어가시면 a 값은 2다까지가 일단 나올 거야. 됐니? 자, a가 2다. 됐죠? 자, a가 2다라고 나왔을 때 문제에서 주어진 식이 그러면 어떻게 바뀌냐면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얼마가 되겠습니까? 3x 그 다음에 얼마가 돼요? 플러스 6은 0이다까지 이렇게 식이 나오겠지. 됐니?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나머지 두 근의 뭘 구해라? 곱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쌤이 저번 시간에 얘기했을 때 고차 방정식을 풀려면 첫 번째 인수분해가 무조건 될 거라고 그랬죠. 그죠? 고차 방정식은 무조건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웬만한 경우에는. 됐니? 정말 특이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무조건 인수분해가 돼요. 오케이?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좌변에 있는 식을 봤는데 자, 공식 쓸 수 있어 없어? 얘 공식 쓸 수 있어? 좌변에 있는 식? 없죠? 자, 좌변에 있는 식 공식 못 쓰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 인수분해 하려면 얘들아 고차식이 인수분해. 조립. 그쵸? 인수정리와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인수분해 해주시면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여기다가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야 0이 나오겠습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 나와? 나오네. 그죠? 그럼 x자리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되니까 x자리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이 나오겠구나. 그러면 조립제법 바로 쓰시면 얘는 1 빼기 2, 3, 그 다음에 얼마? 6까지 써지고, 자, 이렇게 써지고,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1, 이렇게까지 써지겠죠? 그죠? 그러면 1 집어넣으시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마이너스 3이 될 거고요, 3이 될 거고요, 6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6이 돼서 0이다까지 이렇게 써질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문제에서 주어진 식이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x 플러스 1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이 얼마다? 0이다까지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죠? 자, 근데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자, 얘가 0이 돼야 되니까 얘가 0이고 얘가 0이면 되지. 그치? 그럼 두 개가 나올 텐데 여기서는 x가 마이너스 1인 거죠. 근데 이거는 문제에서 주어졌어? 안 주어졌어? 주어진 거죠. 한근이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랬으니까. 그치? 주어진 거지? 그럼 나머지 경우 생각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은 0이다 라고 이렇게 써질 텐데 이거 뭐하래? 나머지 두 근의 곱을 구하라고 그랬잖아. 그치? 나머지 두 근의 곱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뭐 쓰면 돼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 써주시면 되겠죠. 그죠? 굳이 뭐하러 이걸 근을 구합니까? 됐니? 따라서 두 근의 곱 알파 베타를 구하시면 답은 얼마다? 6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겁니다. 오케이. 그치? 자,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6번도 한번 해볼게요. 예제 6번 보세요. 자, 예제 6번 보시게 되면 4차 방정식 x 4제곱 마이너스 2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의 두 근이 마이너스 1, 1일 때 라고 되겠죠? 그럼 잘 봐. 예제 5번에서는 3차 방정식이고 자, 문제 봐봐. 예제 5번에서는 미지수, 미정계수가 몇 개니? 한 개죠. A 하나였죠. A 하나. 그러니까 마이너스 1 하나만 집어넣어도 A 값을 구할 수가 있었잖아. 그치? 근데 이번에는 예제 6번을 보시게 되면은 미정계수가 몇 개야? 두 개겠네. 두 개니까 1이랑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된다라는 거지. 그치? 그럼 식이 몇 개 나와? 두 개 나오더라 라는 거예요. 식이 두 개. 됐습니까? 식이 두 개 나와서 뭐 하자? 연립하자 라는 거지. 됐니? 그럼 1 집어넣었을 때 A, B에 대한 식 나올 거고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도 A, B에 대한 식 하나 나오겠죠? 오케이? 됐어요? 그러면 그거 계산 생략할게요. 문제에서 거기 밑에 해설지도 나왔으니까 그것만 해보시면 A 값이 2, B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더라. 됐습니까? 됐지? 그러면은 문제에서 주어진 식이 이제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얘는 x 4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x 제곱 그 다음에 a 자리에 뭐 들어가면 돼요? 2 들어가면 되죠? 그럼 2x 마이너스 2가 0이다까지 이렇게 써질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고 나서 나머지 뭐 해야 돼요? 두 근의 합을 구하라는 거죠. 그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결국 뭐 해봐라? 이 4차 방정식 풀어봐라 라는 거지. 그치? 자, 이 4차 방정식 풀어봐라 라는 건데 자, 이거 공식 있어 없어? 없죠? 공식 없으니까 뭐 이용해야 돼요? 당연히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인수 정리와 뭘 이용한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봐야겠다라는 거죠. 됐니? 자, 그럼 잘 봐. 근이 문제에서 근데 이거를 굳이 숫자를 찾을 필요도 없는 게
보면 문제에서 이걸 만족하는 두 근이 뭐라고 그랬어? 이미 주어진 근이. 이미 주어진 근이 문제에서. 그렇죠. 1하고 마이너스 1이죠. 그럼 1하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얘는 뭐가 된다는 거야? 0이 된다라는 거잖아. 그럼 굳이 우리가 이거 0 되는 숫자 찾을 필요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럼 바로 그냥 조립제법 써보자. 그럼 1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1 2 마이너스 2까지 쓴 다음에 자, 두 번 해야겠네요. 얘는 4타니까 첫 번째 1부터 집어넣겠습니다. 자, 1부터 집어넣으시면 얘는 1이 될 거고요, 1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0이고요, 0이 되겠죠, 2가 나오네요, 1이고요, 그러면 2가 될 거고요, 여기 0까지 이렇게 써질 겁니다. 됐습니까? 자, 한 번 더 해야죠. 한 번 더 합시다. 한 번 더 하시면 이번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지? 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1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2가 될 거고요, 2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여기가 뭐가 돼요? 0이다까지 이렇게 써지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따라서 얘 정리하시면 얘는 x 플러스 1 곱하기 x 빼기 1 곱하기 x제곱 빼기 2x 플러스 2가 0이다까지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얘 0이었을 때 마이너스 1 나왔고 얘 0이었을 때 1 나왔으니까 얘만 계산해 보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하나만 만족시키면 자, 나머지 두 근의 합을 구하라는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는 0이다 라는 것에 두 근의 합을 구해주시면 되겠지? 그지? 그럼 두 근의 합은 어떻게 구해요? 2가 되는 거죠. 근거계수의 관계 이용하시면 그래서 나머지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일 거다? 2일 거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자, 넘겨볼게요. 자, 7번 보겠습니다. 7번. 자, 7번 보시게 되면 3차 방정식 근해 조건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제 7번 가겠습니다. 이제 7번.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자, 여기 나와 있는 거.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a 플러스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a는 0이라고 써져 있을 때. 자, 이 0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질 때 밑줄.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질 때. 자, 그러면 일단 얘를 풀어볼 건데 이 문자가 있는 상태로 그대로 풀어보시면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을 찾아봅시다. 자,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 뭐가 있을까? 1 집어넣어. 1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AA 지워지죠? 그 다음에 여기 2 생기고 여기는 마이너스 3이고 여기 1이니까 되죠. 그죠? 즉 x에다가 1 집어넣으면 0 나오겠지? 됐니? 그럼 조립제법 바로 써볼게요.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여기가 a 플러스 2, 그 다음에 여기가 a, 마이너스 a 이렇게까지 써지죠? 그죠? 자, 그러고 나서 여기서 뭘 집어넣자? 1을 집어넣자 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1을 집어넣자. 그럼 여기가 1이 되겠네? 됐니? 1 될 거고요, 1 될 거고요, 마이너스 2 될 거고요, 요거 곱하시면 마이너스 2 될 거고요, a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다 a 써주고 0 나오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문제에서 주어진 식이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x-1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가 될 거고 얘가 얼마다? 0이다 까지 이렇게 정리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됐죠? 네. 자, 그러면 이 3차 방정식에 대해서 이 3차 방정식은 0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질 때 라고 되어 있으니까 허근을 가진다 라는 얘기는 얘는 허근이 나올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죠? 자, 그러면 누가 허근이 나오는 거야? 얘가 허근이 나오겠지. 그치? 즉 여기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는 0이라는 게 뭘 가져야 돼? 얘가 허근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허근을 가져야 되니까 허근을 가진다는 얘기는 판별식, 짝수 판별식을 썼을 때 자, 반의 제곱하시면 1 빼기 얼마? a죠.
이렇게 되겠지? 자, 얘가 양수 음수? 허근이니까 음수가 나와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0보다 작아야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얘 넘어가시게 되면 마이너스 1이 될 테니까 답은 뭐가 되겠어요? A가 1보다 클 거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답이 나오겠죠. 됐니? 오케이. 됐습니까? 네. 됐죠? 이렇게 풀어보시면 돼요. 오케이? 네. 자, 이제 8번 가겠습니다. 중근 가겠습니다. 자, 얘가 중근을 가질 때야, 얘들아. 됐니? 얘가 중근을 가질 때인데 중근을 갖도록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달라요. 판별식을 써야 되는 건 맞는데 그 경우 말고 다른 경우도 존재해. 왜 그러냐면 자, 먼저 일단은 인수분해를 해야 되니까 여기 봐. 일단은 얘를 인수분해 어찌됐든 간에 인수분해를 해서 풀 거니까 방정식을 그치? 그러면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을 먼저 찾아보자 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을 찾아보시면 뭐가 되겠어요? 1 집어넣으면 되죠? 아,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되죠. 소리? 마이너스 1. 그죠? 따르면 조립제법 바로 쓰시면 여기가 되고 1, 0, 2p-1 그 다음에 2p 이렇게까지 될 거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1이 될 거고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여기가 더해지면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플러스 1이겠죠? 그죠? 플러스 1이 될 거고 여기가 2p가 될 거고 마이너스 2p가 될 거고 여기가 0까지 이렇게 써질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잘 봐. x 플러스 1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p 얘가 얼마다? 0이다 라고 이렇게 써지겠죠. 그치? 자, 그럼 잘 봐. 얘가 중근을 갖는 경우가 두 가지 경우가 생긴다는 거야. 첫 번째는 뭐냐면 그냥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2차식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p는 0이라는 거에서 얘가 뭘 가져? 중근을 가진다. 즉 얘를 가지고 판별식을 썼을 때 0이 나오는 경우. 이게 한 가지 경우가 있는 거고 두 번째 경우가 뭐냐면 여기가 하나의 근이죠. 마이너스 1이. 그치? 근데 이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이 얘의 근이기도 한 거야. 그러면 얘가 굳이 중근을 갖지 않아도 얘가 마이너스 1인데 여기서도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가져. 그럼 마이너스 1이 겹쳐 안 겹쳐? 겹치더라 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은 판별식 D는 0이다만 쓰면은 답이 틀리는 거야 얘는. 알겠니? 그냥 2차 방정식에서 중근 갖는다? 그럼 판별식 D가 0이다 해가지고 요것만 가지고 계산을 하시면은 틀리다라는 거예요. 뭐까지 해줘야 돼? 앞에 생기는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을 뒤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근이 되면 설령 예를 들어서 얘가 마이너스 1이랑 2를 가져. 그러면 전체 3차 방정식의 근은 뭐가 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죠. 그죠? 그럼 마이너스 1 두 개가 겹치니까 그거 뭐라고 할 수 있어? 중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따라서 두 번째는 뭐냐면 판별식이 0이 되는 경우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p는 0이 뭘 가질 때? x는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가질 때 이 경우 두 가지 경우가 생기더라 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요거 적어놓으세요. 됐죠? 정아 파이팅! 알았어. 쌤도 지금 목이 나가서 지금 목이 나가도 지금 아마 내가 봤을 땐 오늘은 괜찮아. 오늘은 그냥 이 정도인데 내일은 아마 목소리가 안 나올 거야. 내일 수업 자고 일어나. 취소할게요. 네? 취소할게요. 근데 오늘 10시간 연가 밤 8시까지 아침 8시부터 아니면 지금 할게 안 돼요. 네? 극한 직업. 네, 극한 직업.
모든 선생님들이 이러진 않아요. 저처럼 이제 노예계약, 혹사. 거의 한화 야구로 치면 작년에 권혁 수준에. 너 나와. 네. 나갔어. 수업 좀 해. 네. 자. 오늘 수업이 수원. 수투였구나. 수투, 수원, 미적원, 미적투, 수원. 밤 8시. 버라이어티 하죠.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산해보면, 자, 첫 번째. 판별식부터 해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p는 0이라는 친구가 얘가 뭐가 되면 돼? 판별식 d가 0이 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판별식 d를 써보면, 자, 판별식 d는 그냥 1 마이너스 4ac니까 얼마? 2p 이렇게 되겠지. 그지? 얘가 얼마가 될 때 0이 되더라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8p가 되고 넘어가시면 마이너스 1이 될 테니까, 자, 여기서 나오는 p 값은 일단 얼마가 돼요? 8분의 1이다까지 이렇게 하나 나올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근데 이것만 답으로 쓰면은 대학을 못 간다. 알겠어? 이것만 답으로 쓰면은 대학을 못 가. 뭐까지 해야 돼? 두 번째는 얘가 마이너스 1이 근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그때 P값을 해보시면, 즉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p는 0의 근 중에서 얘가 뭐를 근으로 갖는다? x는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가질 거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x자리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보시면 1 더하기 1 더하기 2p가 얼마? 0이다 이렇게 써지겠죠. 그죠? 그럼 여기가 2로 넘어가시니까 P값은 얼마나 될 거다? 1이다까지 이렇게 나와보시면 되겠지. 그치? 따라서 얘랑 얘를 두 개를 더하시게 되면, 자, 두 개를 더하시게 되면 총 P값은 마이너스 1이에요? 네, 죄송해요. 마이너스 1 이렇게 됐니? 그러면 요거랑 요거의 합을, 총합을 더하시게 되면 P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8분의 7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다. 오케이? 됐죠? 네, 정리하세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을 푸는 거를 공부를 해봤습니다. 푸는 걸 공부를 해봤는데, 거기 167페이지 연습 문제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스텝 1 같은 경우에는 한번 꼭 풀어보세요. 스텝 1은 그냥 기본적인 계산 문제들 하는 거니까 스텝 1까지는 그러니까 풀어보라는 거야. 알겠지? 절대 강요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좋은 결과가 있고 싶으시면 풀어보시는 게 좋을 거다. 여러분들 신변상의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면. 자, 됐습니까? 169페이지에 보시면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고 해서 나와 있어요. 그거.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오늘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그거는 그냥 단순 계산입니다. 단순 계산이라서 금방 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오늘 제가 지금 남은 시간 동안 설명드릴 게 뭐냐면 173페이지거든요. 근거계수 사이 관계는 그 다음 시간에 그냥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공식만 잘 외우시면 돼요. 시험에도 아주 많이 나오는 편도 아니고. 근데 173페이지 별표 5개 치십시오.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되시고 내신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학교 시험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복소수에서 우리가 복소수에서 그 허수 i의 거듭 제곱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i의 1제곱, 제곱, 세제곱, 4제곱이 반복된다. 그지? 그런 것처럼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뭘 다룰 거냐면 이제 허근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허근. 됐니? 허근. 자, 허근에 대해서 다룰 건데 잘 봐. 우리가 이제 볼 게 3차 방정식의 허근의 성질입니다. 근데 전체적인 모든 3차 방정식의 허근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딱 2개만 볼 거예요. 2개의 방정식만 볼 건데 그 2개의 방정식이 뭐냐면
x세제곱은 1과 그 다음에 x세제곱은 마이너스 1. 요 두 개만 가지고 우리가 이 허근의 성질을 만들 겁니다. 알겠어요? 다른 방정식도, 다른 일반적인 3차 방정식도 허근을 가져 안 가져? 가져요. 가지는데 이거 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공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성질들을. 됐니? 자, 그러면 하나씩 좀 해볼 테니까 잘 보세요. 첫 번째 얘부터 해보겠습니다. x세제곱은 1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얘부터 시작을 할게요. 보세요. x세제곱은 1이니까 넘어가시게 되면 마이너스 1은 0이다. 이렇게까지 써지죠? 그치? 그러면은 이것도 이렇게 보여도 어찌됐든 간에 몇 차 방정식이에요? 3차 방정식이겠죠? 그죠? 자, 그런데 잘 봐. 여러분들 x세제곱이 1이다 라고 했어. 자, x세제곱이 1이야. x가 뭐야? 1. 또? 없어? 그런 거 의미를 가지셔야 돼요. 이제 봐봐. x세제곱은 1이야. x가 뭐니? 라고 했을 때 거의 대부분 1, 이래요. 근데 왜 1이라고만 대답을 하고 끝나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루고 있는 수 체계가 무슨 체계야? 실수죠.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건 사실. 복소수는요. 물론 복소수, 허수의 개념이 있긴 하지만 그 복소수라는 것 자체는 수학에서도 많이 쓰이는 개념은 아니에요. 수학에서도 많이 쓰이는 개념은 아니에요. 특히나 함수 쪽 넘어가면 좌표평면에 허수 찍을 수 있어? 없어? 없죠. 수직선에 허수 못 찍으니까. 그치? 함수 쪽 넘어가면 허수를 다룰 일이 없습니다. 사실. 함수는 모든 함수는 그래프를 시작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대수학이라고 하는 이런 식을 다루는 학문에서는 조금 수라는 걸 다루는 거야. 허수라는 개념. 허근이라는 개념. 자, 근데 잘 보세요. x세제곱이 1이라는 3차 방정식에서요. 원래 원칙적으로 3차면 복소수 범위에서는 근이 무조건 3개예요. 됐니? 복소수 범위에서는 무조건 근이 3개라고. 3차 방정식. 무조건. 그러면 x세제곱이 1이다라는 걸 했을 때 우리가 x는 1만 얘기를 하면 우리는 뭐만 얘기하는 거야? 실근만 얘기를 한 거야. 됐니? 그럼 뭐는 빠졌어. 허근이 빠진 거예요, 지금. 됐어? 그 허근을 찾으러 가볼게요. 허근을. 잘 보세요. 풀어야지. 이렇게 될 겁니다. 인수분해. 공식이죠? 그치?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이렇게 인수분해 되죠? 세제곱 빼기 세제곱 공식으로. 됐니? 요거 있어야지. 그치? 잘 봐. 그럼 얘가 0이거나 얘가 0인 건데 여기서부터 출발할게요. 잘 보세요. 자, x-1이 0입니다. 그러니까 x가 1인 거죠. x는 1이니까 얘는 무슨 근? 실근.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지. 됐니? 근데 뒤에 나와 있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다 라는 요근이 있죠? 그죠? 요 2차 방정식. 자, 요 2차 방정식을 내가 뭘 써봐야 돼? 인수분해 돼야 안 돼? 안 되잖아. 근해 공식 써볼게요. 자, 근해 공식 쓰시면 x는 얘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자, 1의 제곱 1이죠? 빼기 ac 4ac죠. 4ac 짝수 아니니까 4ac죠? 그럼 얼마예요? 1 빼기 4입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3이 나오니까 얘는 3i까지 이렇게 써줄 수 있지? 그지? 그럼 잘 봐. 얘는 허수인근이 몇 개야? 2개가 나오죠. 그럼 이런 걸 그냥 뭐라고 하겠다? 허근이라고 할 거고, 허근이 몇 개? 2개가 나오는 방정식 형태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됐어요. 자, 잘 보세요.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걸 풀어봤더니 얘는 실근 하나와 허근이 몇 개? 2개가 나오는 방정식이더라 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근데 허근도 엄연히 뭐야? 근이야. 그럼 근이라는 얘기는 얘를 x자리에 집어넣었을 때 등호가 성립해 안 해?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그 사실을 이용해서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이제는 이렇게 이렇게 접근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접근할 거냐면, x세제곱은 1이라는 것에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겠다는 겁니다. 오메가예요. 그거 읽어요. 네, 거기 기호가 저렇게 생기고 이렇게 쓰죠, 많이. 저는 근데 저렇게 쓰는데 이렇게.
오메가. 됐어요? 자,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겠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몇 가지 성질들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 얘 방정식의 근이죠. 어찌됐든 간에 허수여도 근이긴 근이지. 그지? 그럼 대입하면 돼, 안 돼? 된다라는 거예요. 대입해도 등호 성립한다. 따라서 오메가 세제곱은 얼마다? 1이다라는 거죠. 첫 번째. 됐습니까? 근데 내가 여기다 대면 오메가 세제곱이 1이야. 자, 오메가 얼마야? 그러면 안 되죠. 허근이라니까. 나 그럴 줄 알고 얘기한 거야. 오메가 세제곱이 1이야. 오메가 얼마야? 1이요. 그러면 안 된다고. 얘들 둘 중 하나겠죠. 얘들아. 정신 차려. 허근이라고. 문제에서 허근이라고 준다고. 3차 방정식, 다음과 같은 3차 방정식의 한 허근은 오메가라고 하면 이렇게 준다고. 알겠어? 오메가 세제곱이 있는 거지. 됐니? 두 번째 가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잘 봐.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다라는 것은 x-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라는 거에서 자, 이거에는 대입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죠. 왜? 오메가는 허수니까. 자, 오메가는 허수니까 여기에는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럼 무조건 어디 들어가야 돼? 여기밖에 못 들어가는 거야. 됐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봐. 여러분들이 오메가 세제곱은 1이다를 봤을 때에 바로 나와야 되는 식이 뭐냐면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이 0인 거예요. 무조건. 절대 오메가는 1이 될 수가 없죠. 알겠니? 그래서 얘랑 얘는 똑같은 표현이에요. 이게 0이면 이게 0. 이거 1이야. 이게 1이면 얘가 0이야. 알겠어? 여기까지 됐어? 대입될 수 있는 공간이 여기밖에 안 되니까 x자리가 됐니?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출발할게요. 잘 보세요. 자, 이제 규칙성 찾을 거야. 자, 잘 봐. 자, 한 허근이 있죠. 그럼 한 허근과 쌍을 이루는 건 당연히 뭐가 될까요? 켤레겠죠. 켤레. 바 오메가 됐니?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됐죠?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네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라는 것의 두 근을 나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오메가와 바 오메가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니 없니? 있죠? 그죠? 됐죠? 사람 잘 보세요. 몇 차 방정식이에요? 2차 방정식이죠? 자, 2차 방정식이니까 근거계수와의 관계 쓸 수 있어? 없어? 있죠? 그죠? 그럼 이게 두 근이니까 첫 번째 두 근의 합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거 더하면 마이너스 1이겠죠. 됐니? 자, 그 다음에 이거 두 개 곱할 겁니다. 이거 두 개 곱하시면 두 개의 곱이죠? 자, 두 개의 곱은 근거계수와의 관계 쓰면 1이 되겠죠. 두 번째 성질. 됐니? 두 번째 성질. 오케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잘 봐. 네 번째. 자, 그러면은 잘 보세요. 이제 오메가를 대입을 했어요. 그래서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죠. 그죠? 자, 얘는 그럼 잘 보세요.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오메가가 마이너스 1이었죠. 그죠? 근데 여기에서 내가 요만큼만 넘길게. 요만큼만 이항하시면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는 마이너스 1이죠. 맞아? 네. 근데 아까 근과계수와의 관계에서 증명했던 바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는 또 마이너스 1이죠. 그죠? 얘랑 얘랑 똑같네? 그지? 얘랑 얘랑도 같네? 얘랑 얘랑도 어때야 돼? 같아야죠. 됐습니까? 따라서 오메가 제곱과 바 오메가는 서로 같습니다. 항상. 됐니? 오케이? 네.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똑같은 식에서 오메가로 나눠볼게요, 양변을. 됐나요? 양변을 오메가로 나누시면 오메가가 되고 여기가 1이 되고 여기가 오메가분의 1이 되죠? 그죠? 1이 남은 거를 넘기시면은 얘는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분의 1이 될 텐데 얘가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그죠? 근데 아까 바 오메가 더하기 마이너스 1이었잖아. 똑같죠? 얘랑 얘도 같죠? 얘랑 얘도 같겠죠. 두 개가. 그치? 그래서 여기서 뭐까지 갔냐면 오메가 분의 1까지 갔습니다. 됐니? 오케이?
자, 그래서 증명한 게 지금 잘 봐. 첫 번째 이만큼 증명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 증명했죠. 근과 요거 뭘 이용해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 됐니? 근계수 관계. 자, 얘는 이거 10변형 하다 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왔네요. 거기 책 보세요. 박스 안에 요거 3개 있나 확인해 보세요. 있죠? 1번, 2번, 3번. 됐니? 그거 한 방에 증명하는 거예요. 다시 잘 봐. 그걸 따로 이렇게 증명하는 게 아니라 다 그냥 이 말로부터 출발하는 거야. x세제곱은 1이라는 것의 한 호근이 오메가와 바 오메가, 즉 편례다. 서로 편례 관계다.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계산해 보면 이런 식의 식이 유도가 되더라라는 거죠. 됐습니까? 잘 들어. 이거 3개는 무조건 여러분들 머릿속에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식이 어떻게 유도가 되는지까지도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쓴 거. 왜 이 공식이 나오고 왜 이 공식이 나오고 왜 이 공식이 나오는지까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문제를 자유자재로 풀 수 있어요. 됐어?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할게요. 잘 보세요. 오메가 세제곱이 1이죠. 그죠? 자, 오메가 세제곱이 1이야. 됐니? 됐니? 그러면 얘를 3번 곱하면 1이잖아. 주기가 얼마야? 3번씩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주기성까지 생기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 여기 이제 요거까지 성질이고 여기다 플러스로. 얘는 뭐까지 가지냐? 주기성까지 가지더라. 됐니? 주기성까지 가지는 이유는 오메가 세제곱이 뭐가 돼요? 1이었죠? 그죠? 자, 그럼 양변에다가 오메가 곱하시면 오메가 4제곱은 뭐가 됩니까? 오메가가 되겠죠. 그죠? 오메가 5제곱은 뭐가 돼요? 오메가 제곱이 되겠죠. 오메가 6제곱은 뭐가 돼요? 다시 오메가 세제곱이 될 텐데 이거는 다시 1이 되죠. 그죠? 그래서 1제곱, 1제곱이 4제곱, 2제곱이 5제곱, 3제곱이 6제곱과 같죠? 그죠? 이런 식으로 계속 뭐 할 거다? 주기가 반복될 거다. 따라서 얘는 주기가 얼마짜리? 3짜리의 규칙성을 가질 거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게 뭐예요? 3차 방정식의 허근의 성질이에요. 이해됐어요? 이게 오메가의 성질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외워야 돼요. 이건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왜 식이 이렇게 유도가 되는지, 이런 공식들이 어떻게 나오는지까지도 여러분들이 변형을 할 줄 아셔야지 문제를 잘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됐어요? 외우세요. 됐죠?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3차 방정식 마무리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고, 그 다음에 정리 싹 다 하고, 문제 풀고 연립 방정식 쪽으로 넘어갈게요. 아시겠죠? 고생들 많으셨고요. 점심시간이니까 점심 드시고 이따가 봅시다. 언제까지 걸리는데요?